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오후 시간인데요. 전호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정치권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전부 지휘부 회의가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정치권의 뉴스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왔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김정은의 열병식과 관련해서 사상 최대의 그야말로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 ICBM과 LCBM을 선보였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종전선언을 또 맞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이가 남녘동포들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 이걸 갖다가 당국 간의 공식적인 대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전에 나온 굉장히 큰 뉴스인데 이 뉴스는 워낙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심층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된 여당이 그야말로 일제히 김정은이 정말 아이고 대감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쌍박수를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 뉴스는 분석해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의 뉴스는 바로 문재인 게이트다. 또 펀드 게이트다 해서 게이트로 이미 진입해 있는 사건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라임 사태와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후폭풍을 낳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 중에서도 가장 큰 뉴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미애 아들이 국방부의 지침을 어기고 휴가 병가를 갔기 때문에 이것이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린 무혐의 그런 수사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거에 반하는 이런 문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문서 매우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공문서인데 이러한 공식 문서의 규정까지도 동부지검에서 다 무시해서 무혐의를 나왔다는 것도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주 월요일 날은 뭐가 나오는 날입니까? 이 공식적인 여론조사가 매주 월요일 날 나와요. 리얼미터, YTN 의뢰로 하는 거.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주째 계속해서 50%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부정평가 50%, 한 60%는 훨씬 넘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요것이 제가 주변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느끼는 저의 평가인데, 여전히 50% 초반에 부정평가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 얘기는 흔히 얘기하는 요즘은 이제 샤이보수라는 말이 없어졌는데요. 이 중도층에서 아직도 혹시나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지율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대구경 경북에서 높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 좀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평가가 51.8% 그리고 긍정평가는 44.8%인데 지난주에 비해서 긍정평가는 0.6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0.1이 빠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9월달 세 번째 주,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서부터 5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는 9월달 둘째 주부터 그리고 9월 첫째 주 이후 그러니까 9월달 내내 50%대로 올라가인 상태이고 10월 첫째 주도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긍정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중반선에서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48.1 똑같았어요. 긍정과 부정이. 그래서 이것이 계속 하향 추세로 유지되면서 44.8% 그러니까 9월 넷째 주가 44.7 다섯째 주가 44.2 10월 첫째 주가 44.8 그래서 44%대의 긍정평가 그래서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5주째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평가가 제일 많이 올라간 계층이 40대예요. 무려 6.9포인트나 올라갔고 그 다음에 7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5.7%가 내려서 36.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은요. 민주당 지지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민주당은 35.6,
그래서 전주보다 1.1%가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28.9, 그래서 2.3%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지도를 보면 충청권, 대구, 경북 40대에서 민주당에서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례적으로 민주당 호남 쪽에서 쭉 빠졌습니다. 4.4%나 빠졌어요.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도 3.7%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부산, 경남에서는 5.7% 올라갔고 또 호남에서도 5.2%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게, 민주당이 빠진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호남에서 대이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게 집도끼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대구, 경북에서 무려 10.8%가 빠졌다. 그 다음에 경기, 인천에서 무려 5.8%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층에서 7.3%가 하락했다. 그러면은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7.3 빠지고, 부산, 경남에서 는 5.7%가 올라갔는데, 요거를 보면 이제 부산, 경남은 잃고 있고, 부산, 경남은 올라가고 있지만 대구, 경북 집독지들이 있는 데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보수 측에서 빠지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10.8%가 빠졌어요. 근데 보수층에서는 7.4%가 빠졌거든요. 요것은 지역 개념으로 볼 때의 보수의 심장부에서 빠지니까 전반적인 보수층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집도끼가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중도층 이 외연을 넓히기 위한 전략에 조금 좀 더 치밀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국민의힘 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이 한마디로 야권에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똑바로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더 이상 고의로 이렇게 수사를 부실 수사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여권의 인사가 투자자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팀 플레이를 펼쳤는지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 5천만 원 줬다는 전달 진술을 누락했는데, 이것이 공개된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거 기가 막히다. 그래서 검찰과 정권이 이러한 사건을 무마하려고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정황이 나타났는데, 조속히 수사팀을 교체하고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새로운 특별수사단이나 아니면 특검에게 수사를 맡겨야만이 그 전모가 빨리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이 대표 사무실 이 복합기와 관련해서 옵티머스 사건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이낙연 대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대신에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게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당이 힘이 없잖아요. 참 그게 문제입니다. 수적 열세가 상상을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 임명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는 추미애가 버티고 있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도 추미애가 빨리 교체돼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다. 아들 문제 말고서도 정상적인 수사를 못하게 하는데,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실세가 누군지 검찰들이 다 아는데 검사들이 바보입니까? 밀어붙이게. 그리고 검사들이 봤잖아요. 추미애가 친정권 코드로 수사하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것을 검찰에서 눈으로 다 봤는데 누가 이런 걸 제대로 수사하겠어요? 그래서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오늘 남부지검에 고소했어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틀어뜨린 폭로한 김봉현 전
이 라임,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 회장, 이 사람도 전부 고소했고요. 조선일보도 기자들도 고소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 이거죠. 예.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길밖에는 없다.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고소장 접수밖에 없어서 절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문재인 정부의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진중권 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왜 끌고 들어가냐, 도대체가. 문재인 대통령 끌고 들어가는 것은 조국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감싸고 돌아왔던 것처럼, 뒤 돌봐줬던 것처럼 자기도 챙겨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기정 수석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검문 검색을 통과해야 하는 청와대에서 금품을 전달할 수 있는 상상 자체가 매우 악의적이며 불순한 의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글쎄, 검문 검색하는데 이 돈까지 다 청와대가 검문 검색하는지 다시 한번 참 저는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융범죄인의 거짓 진술과 가짜뉴스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영원 대표가 이 강기정이 5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월 초에 지금 진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에 나오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이 강기정한테 갖다 줬다. 이렇게 지금 김봉현 씨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런 진술을 얘기한 사람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김봉현한테 얘기한 사람이 이강세예요. 이강세가 말하자면 이 스타모빌리티의 대표예요. 회장은 김봉현입니다. 그런데 이강세가 이 검찰에 구속돼서 진술한 내용하고 구속되기 전에 진술한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사람이 이강세다. 뭐냐면 날짜가 지난 6월 24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강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 검사가 택시에서 승하차 내역을 제시하니까, 그 물증을 제시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난해 7월 27일 날 서울 강남호텔에서 김봉현이를 만났다. 다음 날 강기정 수석을 만나는 일을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피 중인 김봉현과 통화하지 않고 왜 만났느냐? 요렇게 물어보니까 이강세가 말을 바꿉니다. 6월 14일. 뭐라고 그 대목에서 바꾸느냐? 호텔에서 김봉현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기자회견 때 기자들을 모아달라며 인사 로비로 받은 돈이다. 강 수석에게 전달한 돈이 아니다. 요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러더니 6월 29일 날 대지를 했어요. 김봉현과 이강세.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봉현과 만나서 기자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넣은 편지봉투 2개를 받았다. 그래서 이때도 이 강기정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또 강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봉현이가 이강세와 만나서 강기정 인사비 명목으로 5천만 원 든 쇼핑백을 반으로 접어서 안이 보이지 않게 건넸다.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세가 구속된 뒤인 6월 24일 날 검찰 조사에서 강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27일 날 김 전 회장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렇게 바꿨어요. 예, 만나기 하루 전인. 그런데 이 전 대표는 검사가 휴대전화 송수신 및 택시 결제 명세 등을 제시한 뒤에야 강 수석과 면담하는 일을 설명하려고 만났다. 그래서 호텔에서 만났다는 것은 시인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횡령 혐의로 도피 중인 김 전 회장과 왜 만났느냐, 이렇게 검사가 추궁하니까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000만 원은 이 라임 관련 기자회견에 기자들을 모아달라면서 준 돈이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대질조사에서 이 두 사람은 작년도 7월 27일 날 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과,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이강세 전 대표가 강수석과 청와대에서 만나서 라임에 대한 구명을 시도한 사실을 모두 시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받은 돈의 액수와 용처를 두고는 입장이 달랐어요. 김 전 회장은 뭐라고 얘기했냐? 강수석에 줄 인사비로 5천만 원을 담아서 안에
아니 쇼핑백 안이 보이지 않게 건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 쓸 현금 1,000만 원이든 편지 봉투 2개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금년 7월 달에 이 이강세 전 대표를 기소한 뒤에 이런 엇갈리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석을 단 한 차례도 대면 조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표의 진술이 이렇게 앞뒤가 달리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다. 이런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금년 8월 달에 검찰 중앙간부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강세 전 대표를 수사한 나의엽 부부장 검사는 금융위원회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수사에 지연을 시키는데 인사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것이 뭔가 추미애 의도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금년도 6월 18일 날 횡령 혐의로 체포된 이 이강세는 뭐라고 돼 있었냐? 지난해 7월 28일 날 청와대 사무실에서 강수석을 만났고 라임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돈을 준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강기정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수석을 만나기 전에 호텔에서 미리 김봉희 의원을 만나서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검사가 물어보니까 김 전 회장을 만나지 않았다. 강수석을 만난 뒤에 김 회장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전에 만나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속된 뒤에 6월 24일 조사에서는 강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기 하루 전인 미리, 그러니까 이 김 전 회장을 김봉희 의원을 서울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다. 그래서 6월 18일 날 이강세가 얘기한 거, 6월 24일 날 이강세가 말한 것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강기정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다. 그러니까 김봉희 의원은 법정 증언을 통해서까지 본인이 위증죄로도 걸릴 수 있는데, 그리고 뇌물공여죄로도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옵티머스 사건, 김재현 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김재현 씨가 이 금감원의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국민의힘 강민구 의원의 녹취록 공개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 이 대주주 변경을 사후에 하려면은 금감원에 가야 되잖아요. 금융위를 가야 되는데, 이 금융위에 갈 때 금융위 직원이 밑에 1층까지 민원실까지 내려와서 편의를 봐주려고 했다. 편의를 또 봐줬다. 이런 녹취록이 나와 있어요. 전격적으로 오늘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혁진 대표로부터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으로 이 최대 주주가 바뀌어요. 이 최대 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서류를 갖고 금융위를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금융위 직원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편의를 봐줬다는 거,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뒷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금융위 과장이 직접 일개 자산운용사의 서류 승인 신청을 위해서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받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강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김재인 대표는 다른 녹취록에서도 수차례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다, 영업정지까지 나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금융당국에서 옵티머스에 특혜를 주는 사이에 피해 금액이 더욱 커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 서류도 제출하는데 우선해서 봐주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융의 과장이 1층까지 내려가지 않느냐. 이 특혜를 봐준, 편의를 봐준 뒷배가 누구냐. 이런 것이 강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늘 정무위에서 목소리가 변조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금융위원장이 하는 담당 과장의 목소리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당 과장은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산 직전에 옵티머스를 금융위 과장이 1층까지 내려가면서 전화 주시면 내려가서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요렇게까지 지금 통화를 한 내용 폭로된 상황이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옵티머스는 옵티머스대로, 라임 금품 의혹인 강기정은 강기정대로 지금 큰 게이트화 소지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아들 병가 전에 이 진료일만 병가로 처리한다는 하라는 이 공문서가 내려갔어요. 이 공문서 언제 내려갔냐면 17년도 5월 30일자, 왜냐하면 6월 5일부터 휴가 갔잖아요. 5월 30일자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이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을 비롯한 부대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강조 및 전파라는 제목의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최근 현역병이 진료 목적 청원 휴가를 개인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각 병원 청원 휴가 승인권자는 훈령에 따른 진료 목적 청원 휴가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라. 그리고 특히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진료 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 왕복 2일 범위 내를 고려해서 휴가 기간을 부여하고,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17년도 3월 13일 날 의무사령부에서 예하 분병으로 내려갔고, 그 문건이 그해 5월 29일 수도 병원에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 6월 5일에서 27일까지 1, 2차 병가 4일간의 개인 휴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6월 7일에서 9일 딱 3일간만 입원 수술을 받고 퇴원했고,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원 진료 일자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 추미애 아들 휴가와 병가의 의혹이에요. 그런데 입원일이 아닌 나머지 15일간 모두 청원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일 중에 상당 일자는 개인 연가로 처리돼야 하는데 병가로 처리된 거예요.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지검 수사 결과 무혐의,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는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은 아군을 정비할 때다. 그래서 김종인, 안철수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아직도 좌파 광풍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좌파 광풍 시대에 대한 염증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야당이 할 일은 이치대란은 손자병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을 다스리면서 상대가 어지러울 때까지는 기다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치대란으로 보인다, 야당이 할 일은.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은 자유, 공정, 서민을 기본 주제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대한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아군부터 정비하여 한마음이 된 후 대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제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 야당이 할 대로 야당이 대결집을 할 때 집권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야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SN 활동에 다시 나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12월 바로 대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래도 줄기차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 홍준표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급해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홍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안철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기회에 사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에 나왔던 정치권의 중요한 뉴스들을 모아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